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복지연구 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연구 사업소란 뭐냐면은, 복지연구는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에 근거해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세가 드시고 몸이 쇠약해지면은 보조적인 도구가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그 요양보호사도 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그게 이제 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한 그 기금에서 지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급여도 지원이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복지연구를 대여하거나 구입을 하는 것도 정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법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근거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복지연구를 빌려주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는 그런 사업소가 필요하게 되겠죠. 나라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냥 가게 얻어서 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이제 지자체에다 신고해서 우리는 복지연구 사업소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물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우리 동네는 그게 어디 있지 이렇게 확인을 해서 가갖고서는 대여도 하고 구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근거해서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인지 기능 유지 또 신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보조적으로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물품들이 있는가? 뭐 지팡이라든가 전동 침대라든가 목욕 리프트, 이동 욕조 뭐 이렇게 해서 한 18가지 종류가 제품이 이제 그러니까 복지연구 사업소에서 대여하거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빌렸을 때 그 요양 대상자이신 분들의 경우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돈이 2023년 기준으로 해서 160만 원입니다. 지금 좀 올랐나 뭐 하여튼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차감을 하면서 이제 지팡이가 필요하면 지팡이 쓰고 전동 침대도 쓰고 목욕 리프트도 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은 물품들을 전시해 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대여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연구 사업소에는 그렇다면 시설 기준이 중요하겠죠. 그걸 다 비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사업소를 빌리는데 임대를 하거나 이랬을 때 저희 경험에 의하면은 이제 물론 근린생활시설은 당연히 건축물 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어야 되는데 뭐 고층보다는 1층이면 좋고, 고층일 경우는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어야지. 계단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뭐 3층이다 4층이다 그러면 적합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수의 규모는 이제 복지연구를 진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는 23.1평방미터니까 한 10평 내외를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물품들이 대여가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이제 세척을 해야 되겠죠. 세척도 하고 소독도 하고 그래야 이제 청결한 것을 다음 이용자에게 대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그 내부적으로 소독, 수선, 세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한 56.2평방미터니까 한 20평 내외의 규모, 토탈에서 30평 정도가 확보되면은 복지연구 사업소로 적합합니다. 그런데 이제 필수적으로 진열 공간 10평 내외는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20평 내외에 해당되는 세척 공간에 있어서는 계약을 해서 세척을 전문화하는 사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쪽에다가 이제 세척을 한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이 있어야 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이제 대부분의 인허가 업무에 있어서 또는 신고에 또 마찬가지죠. 등록도 사업 계획서를 쓰시는 거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용구 사업서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공간 확보, 근린생활시설에 10평 내외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구청 내에 있는 보건소에 가서 발급을 받아서 첨부해서 내리면 되죠. 이렇게 해서 제출한 문서를 보고 지자체 담당자가 무리가 없다, 적합하다라고 하면 이제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되죠. 그래서 현장 실사 나와서 복지용구를 충분히 비치할 수 있고, 대여하거나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전시 물품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이다 라고 결정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 과정은 이제 지자체에서 복지용구 그 관련 위원들이 이제 심사를 하게 되겠죠. 심사를 할 적에는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지용구 물품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해드리고, 또 청결한 물품을 잘 전시해서 친절하게 대여 업무를 해서 나라가 주는 돈을 갖고 이 장기 요양 대상자이신 어르신들에게 공급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심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하고 현장 실사하고 심사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용구 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노노케어 관점에서 젊은 층보다는 나이가 든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고, 또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또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어제 상담 오신 분들을 보니까. 그래서 겁을 많이 먹었는데, 이민경 행정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조건, 이제 공간을 확보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을 첨부하면 나머지 서류는 이제 그냥 뭐 발급받아서 첨부하면 되는 정도군요. 어렵지 않네요. 자신감을 갖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지용구 사업소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